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사판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반사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반사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명을 사용하는 것과 반사판을 사용하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렵냐는 이렇게 갑론을박도 있었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인공적인, 그러니까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반사판을 사용하는 게 훨씬 사용하기 쉽습니다. 반사판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사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판은 부족한 광량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죠. 조명은 내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인위적으로 빛을 쏴서 광량을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반사판은 기존에 있는 광을 반사시켜서 모자란 빛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이동도 편리하고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인물 사진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 라이트 쉐이핑 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인물 사진에만 국한돼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제품 사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족한 빛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반사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반사판을 사용하는 게 인물 사진 경우에는 정면이나 이렇게 광량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반사판을 이용해서 모자란 빛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반사판의 종류는 크게 실버, 화이트, 골드, 그리고 블랙,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반사판을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얻어 걸려서 찍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반사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사판을 이용하려면은 반사를 시킬 수 있는 원천적인 광원이 있어야겠죠. 가장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광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태양광이죠. 태양광이 있으면은, 지금 아마 제 이쪽 빛을 보면은 약간 전방 45도 정도에서 오는 빛일 거예요. 그럼 이쪽이 만약에 광량이 좀 모자라서 이쪽을 채워주고 싶다, 그러면은 반사판을 이쪽 부분에 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광원과 마주보는 쪽에 반사판을 대서 이쪽으로 모자란 빛으로 이렇게 꺾어서 빛을 튕겨서 이쪽을 채워주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일단 볼까요? 반사판을. 자, 이건 제가 만든 반사판이에요. 자, 이 반사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쪽에 빛이 있으니까 제 얼굴을 한번 채워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지금 모니터가 안 보여서 모르는데 아마 좀 차이가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턱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사판을 사용할 때는 원천의 광원과 마주보는 쪽에서 반사를 시켜서 내가 그 빛을 이용해서 피사체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야외 촬영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방향이 한 곳에 있고, 그럼 그 방향에 마주보는 곳에서 반사판을 이용해서 빛을 채워주면 되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형광등도 반사의 광원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빛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사판의 광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판의 지름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름이 커질수록 조사 범위는 넓어지게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반사판이 작은 반사판은 어떨 때 쓸까요? 눈에 캐치라이트를 주고 싶을 때. 아시죠? 눈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들어가는 거를 주고 싶을 때는 작은 반사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반사판도 눈에 캐치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이 정도 되는 반사판 같은 경우는 상반신, 이 정도 바스트샷을 촬영하고 싶을 때 그 정도를 쓰겠죠. 80cm 이상 큰 반사판들 같은 경우는 전신샷을 찍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색상이 실버, 화이트, 골드, 블랙이 있다고요. 여기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검정색이 무슨 반사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정색은 어떨 때 쓰냐면은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표현하고 싶을 때 검정색 반사판을 씁니다. 흔히들 라이트 커터라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정색 판넬을 제 얼굴 쪽에 대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쪽이 확실히 그림자가 더 지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빛을 죽이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버 반사판, 그러니까 은색 반사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화이트에 비해서 컨트라스트가 강합니다. 그래서 흐린 날에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좋아요. 모자란 빛을 조금 더 강하게 내보낼 수 있고 컨트라스트가 좀 강하게 일어나서 좀 쨍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흰색 반사판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은은하고 부드러운 그 빛으로 전체적인 섀도우를 제거를 시켜서 얼굴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반사판을 잘 활용하면 얼굴에 잡티나 주름살 같은 것도 딱히 후보정하지 않고도 깨끗하게 보여주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사판에 커다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반사판의 단점은 사진 찍는 사람, 사진가의 의도대로 노출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공 조명은 내가 광량을 얼마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판 같은 경우에는 광량을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겠죠.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사실 반사판은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을 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사판을 구매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고가의 브랜드들 빼고 일반적인 평균 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 10,000원에서 2, 3만 원 사용이 충분히 구매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금액대에서 그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조명 툴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 돈도 아깝다. 그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제가 만든 이 반사판입니다. 보시면은 이 하드보드지를 잘라서 이렇게 3등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돗자리예요. 돗자리. 돗자리를 잘라다가 이렇게 붙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줘서 좀 모자란 부분 구석구석 반사를 줘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들어 쓰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원가가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말이 좀 빠졌는데 우리가 실버 화이트를 가다가 골드가 있겠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 골드 반사판이 있습니다. 색상이 잘 표현되나 모르겠지만은 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인물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꼭 인물뿐 아니라 제품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4가지의 색상의 반사판이 있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그리고 모자란 빛을 어떤 반사판을 써서 채워 넣느냐를 항상 생각하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사판의 모양이 있죠. 원래 이제 기본적인 모양은 동그란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아 넣으면은 이 정도 사이즈로 작아지게 되는 일반적인 반사판의 형태가 있고 요즘 삼각형 반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그런 반사판들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반사를 시키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혼자 촬영할 때 보조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된 반사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동그란 반사판도 반사판 스탠드들이 있어서 거기에 걸쳐서 사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네모난 반사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만들었던 반사판도 네모난 것도 있고 양쪽으로 손을 들고 사용할 수 있게끔 네모난 반사판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반사판의 모양이 다를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 비치는 캐치라이트의 모양이 세모가 되고 동그라미가 되고 네모가 되는 것이죠. 가장 캐치라이트가 이쁘게 떨어진 것은 사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반사판으로 눈 안에 캐치라이트를 만드는 게 가장 좀 이쁜 캐치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눈에 예쁜 캐치라이트를 만들어내고 싶다면은 동그란 반사판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기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사용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반사판의 화이트 밸런스는 내가 반사시키는 광원과 같게 되겠죠. 태양을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면은 태양 아래서 우리가 반사를 시켜서 촬영했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대로 태양광과 똑같은 화이트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판은
색온도를 표현하는 데서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쉐이핑 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반사판은 이렇게 반사시키면은 직관적으로 육안으로 그쪽에 빛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 얼굴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반사판으로 반사시키면 확실하게 모델링 램프를 킨 것처럼 얼굴의 어느 부분에 빛이 들어간지 정확히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판은 직관적으로 육안으로 모델링 램프 역할을 하는 그렇게 쉽게 촬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툴이기도 합니다. 뭐 단점도 존재를 하지만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들이 훨씬 많은 도구가 반사판이기 때문에 반사판을 사용해서 촬영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사진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사판은 한 번 사용해 보시면은 정말 맛들이면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쉐이핑 툴입니다. 분명 보조적인 도구지만은 그 반사판 하나로 모자란 빛을 살짝 채워주었을 때 아주 풍성한 입체적인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사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베스트 방법입니다. 반사판 만드시거나 뭐 하나 구입을 하셔서 뭐 원형 반사판을 똘똘 말면 이만한 사이즈니까 가방에 놓고 다니셔도 되고 뭐 차에 놓고 다니셔도 되고 뭐 얼마든지 가볍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반사판을 사용한 촬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